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브라질 증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을 많았어요. 펀드 가입하신 분들도 이때 참 속이 쓰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차트를 보니까요. 우상향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가지고 현재 고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시사점 같이 저희가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증시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장님? 예. 네, 지금 브라질 증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브라질 증시 그 보베스타 지수가 현재 그 10만 6천 포인트대를 현재 기록 중인데 지난 30일에는 10만 8,407포인트로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는 뭐 올해에만 한 22.9% 정도 상승한 것인데요. 기간을 연장해서 좀 5년간 지수치를 좀 봐도 5년 내 가장 최저점이었던 2016년 1월에 4만 40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무려 지금까지 167%나 급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증시 상승을 반영해서 국내에서 그 판매했던 브라질 펀드가 올해 지금 러시아에 이어서 높은 수익률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 또 하나 그 채권 가격도 강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브라질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연초 지금 한 9.25%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지금 6.5%까지 크게 낮아져서 지금 그 금리와 반대인 채권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도 좋고 채권 시장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 브라질의 지금 금융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는 듯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올해 들어서 22% 주가가 상승했고 2016년도에 바닥을 쳤는데 그 이후에 168% 정도 급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놀라운 수치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금리와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 이게 힘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브라질 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크게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좀 지속되게 개혁을 시도했던 연금 개혁안이 지난 그 10월 달에 통과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가 금리 인하가 좀 추가적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2일 날 그 상원의회를 최종 통과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납입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10년간 8천억 헤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27조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브라질 정부가 부족한 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채권을,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서 재원을 충당해 왔는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지금 예산으로 지금 책정하면서 부족한 연금의 약 45%가량을 지금 그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이 부족해서 관련해서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좀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과 인프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금 개혁안 통과 이전에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연금 개혁안이 마무리된 이후에 현재 그 134개 수에 달하는 국영기업 중 1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을 민영화시키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 그 현재 그 법인세율을 34%인데 25%까지 낮추면서 그런 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피기로 했는데 이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만큼 이런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금리 인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난 30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지금 이제 토탈로는 이제 5%로 낮췄습니다. 이것이 지금 1996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에 사상 최저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그 12월과 내년에도 한 차례, 즉 추가적으로 두 차례 추가 인하를 통해서 금리를 4%대 초중반 수준까지 낮출 계획으로 있어서 이에 지금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채권 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더불어서 이 연금 개혁 부분 아니죠. 재정을 확보하면서 증시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시장은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증시인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나요? 네, 일단 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브라질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당히 리스크가 지금 해소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연금 개혁 이전에 무분별한 그런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한 50% 수준에서 80%대까지 급상승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BB 마이너스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제는 다시 그 재정 건전성이 조금 회복되면서 투자 등급 역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브라질 국채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역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거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그 칠레 대규모 시위 상황과 아르헨티나의 그런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불안 요인이 남미 지역에 좀 있다는 점은 투자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연금 개혁과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는 이미 지금 선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통화인 헤와라가 지금 올해 그 높은 환율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도 지금 현 시점에서의 지금 신규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규 환율이 좀 우려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신규로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하셨던 것을 언제 지금 이제 투자를 회수하실 것인지를 더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5.5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가파르게 3번 인하를 하면서 최저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펀드도 삼바춤을 추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건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은 과제로 가니까 이 부분 리스크로 잘 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라질 증시의 고공행진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글로벌 9월 스마트폰의 동향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또 1위를 했습니다. 잘 나온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9월 스마트폰 판매 그 글로벌 판매량은 8월 대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예상보다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뭐 9월만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먼저 글로벌 9월 스마트폰 그 판매량은 1억 3천만 대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대비 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 그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5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성장세로 전환을 해서 4개월 만에 지금 성장세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지역별로는 역시 뭐 중국이 3,329만 대를 팔아서 가장 많은 양을 팔았는데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9%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감소는 했지만 하웨이가 상당히 점유율을 높였고 또한 애플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278만 대가 팔려서 지난해 대비로는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아이폰이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고 삼성전자가 무려 8.3%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조 업체별로 보면 지금 애플 판매량이 지금 전년 대비 한 9.4%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글로벌 점유율 15%로 지금 MS 2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그 미국 내 점유율이 8월 37%에서 9월에 48%로 크게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그 신제품 아이폰 11의 그런 출시와 함께 11 가격이 전작 대비 $50 인하된 것이 주요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2,501만 대를 팔아서 점유율이 19%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약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그 갤럭시 A의 그런 판매량이 1,680만 대로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신제품 노트 10의 그런 판매가 2개월 누적으로 440만 대를 돌파해서 지난 그 전작인 노트 9보다 훨씬 좋은 판매량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무선통신 부분인 IM 부분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한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갤럭시 A와 노트 10 판매 증가에 기인한 깜짝 실적이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그런 5G 수요에 대응이 좀 가능한 유일한 지금 업체이고요. 또한 폴더블 폰 등 라인업 강화와 함께 최근에 또 ODM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추구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가 좀 성수기인 관계로 마케팅비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비 증가에 따라서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지금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9월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해서 글로벌 동향 점검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세계적으로도 1위를 하고 있는 흐름들 만나봤고요. 또 앞으로 추가 성장 가능하다고 해요. 성수기인 4분기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있으니까 보시고 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업체 아이폰, 이 애플 관련 동향도 점검해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 동향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시각 알아봤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